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프로파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리치를 아직 보지 않으셨거나 볼 예정인 시청자분들을 위해 입문자의 시점에서 블리치 세계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리치는 만화책을 기준으로 74권까지 발매된 장편 만화인 만큼 생각보다 세계관의 크기와 그에 대한 설정이 많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소울 소사이어티와 그곳에 거주하는 사신들, 이들이 하는 일과 조직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치는 기본적으로 사후 세계, 즉 영적 세계를 다루는 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블리치 세계관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현실 세계에서 이미 사망한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이 도달하는 장소, 그곳이 바로 소울 소사이어티입니다. 쉽게 말해 저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현세라고 하는 이승 세계관도 존재하긴 하지만 블리치 대부분의 스토리 전개는 소울 소사이어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울 소사이어티는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중심가에 정식 사신이 된 엘리트와 귀족들이 거주하는 정령정과 정령정 바깥쪽 변두리에 일반 영혼들이 거주하는 루콘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령정 내에 거주하며 블리치 스토리를 이끄는 영적 존재인 사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신이란 블리치 세계관 전체를 유지하는 임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블리치에는 세계관이 현세라고 불리우는 이승 세계관 1개와 소울 소사이어티 웨코문도라고 하는 저승 세계관 2개까지 총 3개가 존재하는데요. 설정상 이 3개의 세계관의 영혼이 균형 있게 고루고루 존재해야 세계관이 문제없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쪽 세계관에 지나치게 많은 영혼이 없어지거나 생성되어 균형이 무너지면 세 개의 세계관 모두에 악영향이 미치고 심하면 세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신들은 영혼이 한쪽에 쏠리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세계관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하는 일들, 즉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사후세계 소울 소사이어티로 인도하는 영혼 장례를 비롯해 나쁜 영혼인 호러로부터 인간들을 지키고 그 존재를 승화, 소멸시키는 등 다양한 영적 임무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신들이 모여있는 호정 13대란 집단은 무엇이고 석관, 대장, 부대장이라고 불리우는 계급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우선 호정 13대란 정령정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닌 전투부대입니다. 이름 그대로 13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대는 정령정 각 구역의 경비를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각 부대는 총 책임자로 대장, 그리고 대장 바로 밑의 부대장과 간부격으로 볼 수 있는 3에서 20석까지의 석관 및 일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계급은 몇몇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곤 전투력이 중점이 되어 결정되는데요. 보통은 20석부터 숫자가 낮아질수록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나 대장은 그 부대 내에서 가장 강한 사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정령정 내에서 3석이나 부대장 정도만 돼도 그 개개인이 대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정 13대 각 부대의 특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정 13대의 각 부대에는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 있거나 몇몇 부대는 특이한 임무를 갖고 있어 산하에 어떠한 기관을 하나씩 갖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1번대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대는 호정대 내에서 필두 부대이자 엘리트 부대로 1번대 대장을 맡은 사신이 13대의 총대장직을 겸직하여 부대의 전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뿐 아니라 부대장 회의도 1번대 부대장이 주최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들로 봐선 같은 계급이어도 1번대 대장, 부대장은 다른 부대의 대장, 부대장보단 약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대와 연결되는 조직으로는 은밀기동이 존재합니다. 은밀기동대란 주로 처형이나 암살, 죄인 관리 등 다소 어두운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본래 은밀기동은 호정 13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조직이었다고 하는데요. 과거 은밀기동 군단장을 맡았던 시오인 요루이치가 2번대 대장까지 겸임하게 되자 두 부대 간의 연결이 매우 강해져서 현재는 거의 2번대의 직속기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3번대는 전투 담당 부대 중 하나입니다. 특이점이라고 하면 전투부대임에도 부대의 모토가 절망인데요. 이 때문인지 3번대는 전체적인 부대 분위기가 그리 활발하진 않다고 합니다. 4번대는 구호 및 보급을 담당하는 부대로 말 그대로 힐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대의 막사는 종합구호사무소로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령정 내 모든 부상자는 이곳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전쟁 시 보급이나 후방부대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정석이라는 말이 있듯 4번대는 13대 내에서 매우 중요한 부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에서 10번대까지는 부대별 약간의 특색만이 존재하는 전투 담당 부대들입니다. 이 부대들의 특색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5번대는 온화한 분위기를 가졌고 6번대는 귀족인 사신들이 부대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해서 엄격한 규율과 상호 간의 예의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7번대는
7번대는 성실하고 강직한 분위기를 가졌다고 하며 8번대는 대장이 여성 대원을 더욱 살피는 경향이 있어 대장의 주도하에 여성 대원만을 모아서 주에 한 번씩 회식을 연다고 합니다. 9번대는 부대 분위기 자체가 평화와 정의를 중시하여 무의미한 싸움을 하는 것을 금기시한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9번대에선 정령정 통신이라고 하는 사신들이 읽는 신문, 잡지의 편집 및 발행을 담당합니다. 10번대는 대장의 지도하에 성실한 대원이 많다고 합니다. 11번대는 전투 전문 부대라는 이명을 가진 부대입니다. 이 이명에 걸맞게 11번대 구성원은 호전적이고 난폭한 사신들이 대부분이며 그 때문인지 11번대에는 여성 대원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정령정 수호라는 업무가 있는 만큼 다른 부대도 전투를 담당하고 있지만 왜 유독 11번대만이 전투 전문 부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역대 11번대 대장을 맡아온 사신들 대부분이 피 튀기는 싸움을 즐기며 강한 전투력을 가져서 대장의 성향에 따라 부대 분위기가 그에 맞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11번대 대장들은 모두 켄파치라는 이름 하나만을 돌려서 사용하는데요. 11번대 대장과 켄파치 이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는 다른 영상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대는 산하기관으로 기술개발국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국이란 과거 대장을 맡았던 우라하라 키스케가 설립한 시설로 말 그대로 정령정의 편의를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정령정 내 결함이 생기거나 의문의 공격을 당했을 때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대는 지도하는 대장의 인품에 걸맞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루콘가 주민들은 과거 중세시대 일반 백성들이 사는 것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보이지만 정령정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신들은 전기나 기계를 사용하는 현대 문명에 가까운 생활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확연히 다른 문명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호정 대원이 되어 정령정 내에 살 수 있는 것은 블리치 세계관 내에서 엄청난 명예와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령정에는 어떤 부류의 사신들이 있는 걸까요? 현재 정령정에 머물고 있는 사신들은 크게 두 부류로 귀족 가문으로 태어난 자들 혹은 이미 호정 13대에서 높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신의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소울 소사이어티의 주민, 즉 루콘가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영혼이 호정 13대에 입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족이 아닌 일반인이 블리치판 금수저라고 볼 수 있는 정령정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진학영술원이라는 사신 교육기관에 입학하여 6년의 교육과정 수료 후 별도의 입대 시험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루콘가 출신이 대장까지 오른 대표적 인물은 이치마루 긴, 히츠가야 토시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규격 외의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쉽게 입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루콘가 출신이 대장까지 오른 대표적 인물은 자라키 켄파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정 13대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상위기관인 중앙46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46실은 소울소사이어티 전역에서 모인 40인의 현자와 6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울소사이어티 최고 사법기관으로 죄를 지은 사신 및 혼백에 대한 재판을 담당합니다. 상위기관답게 46실의 의결 결과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귀족이나 13대의 대장, 심지어 총대장조차도 이들이 내린 결정에 반론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투력으로 거의 모든 계급이 결정될 정도로 무력 중심인 사회인 호정 13대가 왜 전투력 따윈 하나도 없는 중앙 46실의 지배를 받을까요? 이는 힘을 가진 자가 지배권까지 가지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피바람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력으로 하는 통치가 역사적으로 그리 좋은 꼴을 못 본 것을 감안하면 무력 중심 사회인 호정 13대에 중앙 46실이라는 문민 통치라는 족쇄를 걸어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운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사신이 살고 있는 세계관과 그 안에 존재하는 조직도, 그리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와 사신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신의 전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